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게재가 됐던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문제 삼아서 임미리 교수와 이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를 거쳐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의 정치 혐오가 깊어진다. 이쯤 되면 선거는 무용하고 정치는 해악인데 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써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한국당은 물론 정의당과 대한신당을 비롯한 야권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입니다. 또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성호 의원 등 당내에서도 고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오늘 고발을 취하한 겁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조치는 좀 과한 것이고 공당이 일개 교수를 상대로 해서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고발은 과도했다며 유감을 표한 민주당은 당초 임 교수가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을 공지했지만 곧 안 전 의원의 이름을 빼고 재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임 교수는 고발이 이해찬 대표 명의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고발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리포트에도 나옵니다마는 고발을 취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임미리 교수가 과거에 안철수 전 의원의 캠프에서 일했다, 싱크탱크에서 일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보도자료에 적시를 했다가 이것도 논란이 되니까 한 정치인 이렇게 또 바꿨다고 합니다. 이해식 대변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자들에게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임미리 교수가 이 안철수 교수의 자문교수단의 실행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이것이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분명하게 항의해야 한다 그런 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취하한 것은 뭐 그런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당이 일개 교수를 상대로 해서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필요는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취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뭐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말이긴 하죠. 예, 지금부터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SBS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세 분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문신 위원, 예.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안철수 그렇죠. 전 의원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를 안 했다는 표현 자체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비난 여론이 계속 있으니까 일단 비난 여론에 떠밀려서 또는 당내에서조차 지금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반론이 많이 제기되니까 고발은 취해야 하지만 사과라는 그 일종의 자존심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없었고 오늘 또 그리고 취하 설명을 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찬 대표의 명의로다가 고발된 건인데 대표나 사무총장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당 공보국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세 줄짜리 문자였죠. 고발을 취하한다.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한다. 이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내용의 짧은 그런 문자 세 줄이 전부 다였고 여기에 그러면서 안철수의 싱크탱크 실행위원 출신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하는 직함도 없이 그냥 안철수의 싱크탱크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저런 단어 하나 자체가 일종의 그 반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논란이 되니까 안철수라는 부분을 특정 정치인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정정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민주당이 대표나 사무총장이 아침 회의에서 항상 이런 현안이 있으면은 이런저런 민주당의 생각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잘한 것은 또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대표나 총장이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얘기는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선거의 유불리 그다음에 총선을 앞둔 악재의 하나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첫째는 이게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굉장히 저는 위험한 징조라고 보여져요. 우리 네. 불가피하게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만하거나 밖의 얘기를 듣지 않기 시작하면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언론 컬럼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의사를 전달한 글을 가지고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가? 이렇게 고발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부분에서 하나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좀 방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안철수라는 특정 정치인을 거명을 했다고 뭐 빠지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거는 뭐냐면 너무 순혈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민주당과 현 그 정부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우리 편 내 편을 너무 갈라놓고 여기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사람일 거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굳이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무언가를 의도를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저는 두 가지 굉장히 위험한 징조고 이거를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고발을 했고 고발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당 내에서조차 고발을 취하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잘했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행이라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선거 가까이 왔을 때 선거 직전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아마 굉장히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시대 때요. 네. 개선장군 뒤에 노예 한 명이 항상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 노예가 하는 역할은 그 개선장군한테 계속 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사람이야, 당신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얘기를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귀를 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권력이 오만해지고 독선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제일 싫어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곧 표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정도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도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 고발 조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제발 고발을 철회해 주십시오. 제가 동대구역에 내렸더니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이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깜짝 놀랐다. 이런 조치는 중도층의 이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권력이 겸허와 관용의 미덕을 잃는 순간 국민은 노여워한다. 정성호 의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 홍일학 의원, 어쩌다가 임미리 교수의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느냐, 이런 취지고요. 예비 후보죠. 전 부대변인입니다. 허영일 전 부대변인, 옹졸한 모습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이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말에 현혹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이 대범하게 처신해야 한다. 저 이야기는 박문신 의원, 현장에서 유권자들 만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또 대구 지역의 네. 맞이 아닙니까? 그리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올라온 글을 보게 되면은 자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유권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그거를 받아서 저기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이것은 민주당의 전통 가치였는데 이 전통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를
나보고 중도층에게 어떻게 설명하라 그러냐. 보수층이 나를 욕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도 또는 젊은 층이 여기에서 이탈하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의 그 좀 하소연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어떤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절박함, 절실함도 좀 함께 담겨진 그런 그 멘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한다, 과도했던 점은 인정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고발을 취한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각 정당 회의에서 다른 야당들 또 민주당과 일정 부분 같이 또 행보를 했던 정당들까지도 민주당의 이번 고발 조치는 해도 너무한 조치였다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네요.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입니다. 이 고발 사건이 민주당의 진심이라면 그들의 정신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세계는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 정계 은퇴해야 될 사건입니다. 임 교수의 팩트 폭행에 뼈가 아팠다면 차라리 폭행죄로 고발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예, 정의당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정의당의 비판의 강도도 상당히 셌습니다. 대한신당 칼럼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오만하다.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참 많이 나오고요. 안철수 전 의원, 즉 국민당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불호됐기 때문에 국민의 당으로 다시 또 신청을 한다고 하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전체를 파괴한 조치다. 민주당을 절대 찍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안철수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고발해라.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칼럼니스트들, 또 평론가들, 또 전문가들 이런 지식인들도 일제히 행렬에 같이 행보를 취했네요. 진중권 전 교수도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 한다. 나도 같이 고발당하겠다.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 교수의 한 점 한액에 모두 동의한다. 나도 고발해라. 권경의 변호사 민주당만 빼고 찍어달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민주당만 빼고 지금 SNS를 보면은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한 사안에 대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고발을 취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이게 파장이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발 취하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민주당만 빼고 그다음에 나도 고발하라. 이거 어감도 굉장히 유행하기가 쉬운 문제. SNS에서 이른바 샵 붙여갖고 하는 것을 해시태그라고 하죠. 그게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 갈등 한번 있었죠. 최근에도 사실은 뭐 그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문제 아니면 검찰 인사 관련도 갈등이 많았죠. 그런데 정부 여당 그냥 가도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진영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 건으로 중도 표심이 뭔가 이반되고 있는 거를 느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보면 재밌는 지표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정권 심판론이냐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정권 지원론이냐 이런 그 설문을 하면 그동안 작년 초부터 해서 정권을 지원하는 거 야당을 심판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정권을 심판하는 게 더 많은 숫자로 나옵니다. 45대 43으로.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조금 더 많이 나왔다 이거죠. 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정부와 민주당이 제대로 좀 이 판단을 해야 되지. 특히 이 임미리 교수 건 관련해서 아까 5만 뭐 이런 얘기했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긴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현재의 여권 세력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지나치게 날이 서 있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어떤 사고와 인식이 이번에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비춰진다고 하는 게 참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단어가 탈권위주의, 네. 그리고 소탈함, 서민적인 풍모,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그런 것들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제일 상징적으로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권위주의를 세우겠다, 권위를 세우겠다고 해서 아버지에 비유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갖는다는 거죠. 시대는 이미 바뀌었고요. 민주당은 그걸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진보기도 하고요. 진보는 그렇게 서로 간의 의견들이 많이 충돌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의견들을 내버려 두는 게 진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집권하고 난 다음에 한 절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 권위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자유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자유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사실과 다른 부분, 뭐 여러 의도적인 어떤 공격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가 그렇게 공격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임미리 교수가 그동안에 진보적인 칼럼들을 제가 칼럼들 이전에 경향신문에 썼던 것들을 쭉 오늘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들을 많이 취해왔습니다. 그랬던 입장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어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한때 친구와 동지가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거나 서로 갈등을 하거나 양쪽 진영으로 갈려서 싸우게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뼈아픈 지적들을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이제 글을 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억울한 점이 있거나 정치적 의도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박하는 논평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바로 법적 대응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큰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이 고발했다는 사실도 민주당이 기자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고요. 임미리 교수가 SNS를 통해서 먼저 내가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검찰의 소환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먼저 밝히면서 기자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검찰과 민주당 측에 확인이 들어갔던 겁니다. 검찰의 고발장이 접수된 시점은 지난 10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임미리 교수의 칼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의 칼럼인지 박문신 의원이 간략하게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예, 그 칼럼은 1월 29일자 지난달 29일 이요. 경향신문 칼럼이고요. 시작은 이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수사 무력화,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 방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탄생한 것이 이번 촛불 정권인데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다수의 희망은 한 줌의 권력과 맞바뀌어지고 있다. 또 촛불 집회의 열정은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는 정치인과 정당이 국민들을 길들여 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똑바로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식의 이제 논조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지만 지금은 민주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래놓고 마지막 줄에 써 있는 것이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 마지막 그 문구가 이제 제목으로 올라가 가지고 된 거거든요. 기본적인 큰 틀의 축은 물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큰 틀의 축은 집권 이후에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 우리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 그런 칼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고발 조치 여기에 대해서 임미리 교수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SBS 취재기자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던 게 있습니다. 저도 오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임미리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몸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더군요. 임미리 교수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칼럼을 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건 사실 상상을 못했고 더욱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정당이잖아요.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동이었다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지금의 민주당은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지난한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정당이고 근데 그런 정당이 억압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게 이번 칼럼에 대한 고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 임미리 교수의 안철수 전 의원 싱크탱크에서 일했다는 경력 이 부분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 지금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보면은 임미리 교수가 2007년에는 민주당 손학규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었다라고 그런 경력을 또 밝히기도 했고요. 1998년에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에 출마를 했었고 또 2007년에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전 대표였죠. 이쪽에서도 또 일을 했던 적이 있다. 상당히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런 경력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 선거법 위반, 선거법에 명시된 뭐 특정 정당 낙선 운동 금지 조항 그리고 특정 후보 금지 낙선 운동 금지 조항이겠죠. 낙선 운동 금지 조항 그리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금지 조항 이걸 위반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관련한 선거법 조항들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선거법에 과연 임미리 교수의 이 칼럼이 해당이 되는 건지 민주당 그렇게 본 건데 박문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법 58조와 254조 같은데. 민주당이 처음에 이제 당 법률위원회에 검토를 받아서 고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인용했던 조항이 58조 2항입니다. 저건 58조 이제 본문이고요. 네. 2항이 이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관한 부분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직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닐 때 지금이죠. 공직 선거 운동 기간이 아직 아니니까요.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한 선거 운동으로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한 선거운동이다라고 본 거거든요. 민주당만 빼고라는 표현 때문에. 근데 전반적인 법률가들의 의견은 민주당의 주장은 이건 조금 무리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이 선거법 58조에 이미 그 본조항에 후보를 특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건 후보를 그렇지가 특정해야 않거든요.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 실제로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각을 할 때, 소추 기각을 할 때 그때 법원의 판결도 같은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요. 헌법재판소죠. 그래서 2004년도에 소추안 기각하면서 했던 것이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때 기각시켰던 거였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또 명시적으로 밝혔군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 칼럼 같은 것은 이 58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사실상 보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가들도 의견이 이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이 조금 그 뭐랄까 과잉 대응했다 하는 그런 측면이 동시에 있는 거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법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더 크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법 이전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데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고발한다면 그 자체가 그 비민주 국가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정서적인 반감 이게 더 앞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면에서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언론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의견을 낼 때 박근혜 정부 때는 전혀 그런 소리 하지 못하다가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 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 한국 지국장이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를 문제 삼아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 시절입니다. 2014년 11월 25일.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이 외신 기자들과의 그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법리와 판례,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언론과 외무상 그리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까지 우리나라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검찰의 눈먼 충성이 사태를 망쳤습니다. 이제 검찰과 대통령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를 돌아보자.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기준은 동일해야 되는 거죠. 서로 비판하고 비판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치권들이
그래서 저는 뭐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할 입장은 못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예. 정권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사회적 불이익을 줬고 그중에 한 명이 봉준호 감독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과거에 어떤 비판을 해왔는지는 계속 본인 스스로가 상기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게 권력이 오만하고 독선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아주 세게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선거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고요. 선거 결과는 사실 예측하는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선거 결과는 늘 전문가들이 다 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나중에 선거 그 투표함 뚜껑 열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때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측할 수는 예. 없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좀 세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만 그 전제가 됐던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의 또 검찰 그 산케이 신문 기자를 기소를 했는데 제가 기사 찾아봤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민사 소송에서 져갖고 7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이번 건에 대해서 법률을 검토하면서 이게 고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본질이었던 건 아니었고요.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바로 그 지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서 입을 막아야겠다라는 데 본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애초에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이 사건을 빨리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민주당을 비판하기 전에 앞서서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성하는 목소리도 좀 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과거 사건 봤지만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 왔어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국민들한테 회초리를 받았고 이 건을 또 회초리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 청와대가 돌아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교수와 이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애초의 고발 조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